대여 투쟁이라는 말은 귀에 익숙하지만 대야 투쟁이라는 말 왠지 낯설게 느껴지죠. 하지만 지금의 전국 상황, 집권 여당이 유례 없이 강도 높은 대야 투쟁에 나서면서 극한적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김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이른바 해임안 정국에 갇힌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 또 번복, 그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국회의장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회가 만든 국회법을 국회의장이 안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남아서 정세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눈물겨운 충정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새누리당 내에서 있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 본부장님, 어제 이정현 대표 국감 복귀 선언 단 2시간 만에 의총에서 번복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당대표가 말하면은 실행이 돼야 될 텐데 2시간 만에 이제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롤러코스터 새누리라고 하는 거는 좋게 하는 말이고, 제가 보기에 뭐 야당 비판처럼 콩가루다, 당나라 당이냐 뭐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는 그 정도로 일종의 적점 분열 양상을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뭐 무슨 대다수가 뭐 이렇게 불입하는 구조는 아니고, 어저께 70명 의총에 참석한 사람 중에 친박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비박 4사람 외에는 대부분 국감에 그대로 불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긴 해요. 그러나 어떻든 이 당끼리 싸움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옳은 결정이든 안 좋은 결정이든 당이 일사불란하게 문제 않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전분열. 예, 이런 적전분열이 가장 행동 통일이 안 되는 게 가장 안 좋은데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왜 그런 복귀를 안 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 이정현 대표가 아무리 당 대표긴 하지만 원내 지휘사령탑인 원내대표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상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감 불참 포기도 명분이 없었지만 국감을 다시 복귀하는 것도 명분이 없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이 뭔가 유감이나 사과 같은 게 있지 않고, 그래서 불참도 명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그냥 복귀하는 것도 명분 없이 하면 완전히 백기를 드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번복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정현 대표가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어떤 화를 좀 부른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의 결정은 사실은 정말 신중하게,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의 결정은 정말 국민을 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과 또는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당대표가 단독으로 사실상 단식에도 돌입했고요. 또 국정감사에 복귀. 보이콧을 했다가 복귀하는 문제도 단독으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어제 방송기자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이정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청와대랑 교감하고 있고 대통령과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물론 교감은 있었지만 저는 교감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걱정을 이정현 대표가 해석하고 본인이 결행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당내 여러 가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친박계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정현 대표를 예취급하듯이, 사실 지금 상황이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이정현 당대표는 그동안의 당대표가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었지만 당헌 개정에 따라서 지금의 대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단일성 집단지도 제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를 거의 철부지 어린애 보듯이 하는 이 친박계의 시각, 다시 말해서 이정현 대표가 당내에서 리더십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우리 국정행위조차도 사실은 이 보이콧하고 있는 양상이 비정상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당내 혼란까지 겹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의 현재 상황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 주류의 흐름을 이정현 대표가 읽지 못했다, 이런 지적인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저께 번복된 상황은
서청원 의원, 중진 서청원 의원도 한 말이 뭐냐면 원내대표가 뭐 주머니 속 동기돌이냐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타이밍이 하면서 안 맞는다. 왜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또 의원들과 의총에서 상의 없이 일방적 대표 이제 민주적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대표가 일방적으로 하향식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뭐 들어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단식하니까 이제 뭐 정서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측면은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장비형 그 삼국지에 나온 장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비형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 거다. 돌진형.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열정은 앞서 좋은 말로 하면 열정은 앞서지만 예. 치밀한 전략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것들 한계를 보여준 거고 단식하면서 이제 좀 약간 감정적인 정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는 거고 또 와서 결국에는 의총과 당 원내지도부 상의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여권의 속성상 청와대라든가 당내 주류들과도 또 추번 상의도 뭐 당내 주류가 당을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당내 주류가 또 이정현 대표를 좀 무시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그런 같습니다. 흐름이 있다. 네. 사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는데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것 같은데 이상돈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정현 대표가 이제 지금은 뭐 청와대의 대리인 노릇도 잘 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청와대의 본류, 본심도 잘 모르고서 성급하게 또 국감 복귀 결정을 했다가 서청원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도로 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우습게 돼버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한마디로 이정현 대표의 모습이 이상 우습스럽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정현 대표 이제 출범한 지 두어 달 남짓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리더십.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일단은 본인이 리더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서청원 의원의 얘기처럼 이렇게 당내에서 질타받는 상황, 이 속에서는 당 대표의 리더십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특히 두 군데서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여러 가지 균형 인사라든가 지방에서 여러 가지 균형 인사 요청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으로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아주 깊이 있게 또 존중하면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일단은 퇴짜를 맞았었죠. 그리고 이번에 당에서 다시 한번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대표가 외톨이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치 지도자는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열정, 균형감, 조화, 절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정현 대표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중심의 정치는 사실은 이정현 대표의 특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대를 모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정치적인 비전이라든가 이 가치 측면에서도 이정현 대표가 뚜렷하게 현재 내세우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해내야 될 텐데 현재 추구하는 바가 없고요. 그리고 소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내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친박계와의 소통, 비박계와의 소통. 그렇기 때문에 어제 2시간 만에 번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정현 대표가 강조했던 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정현 대표가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를 섬기는 요즘 당무수석이라고 지금 이정현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런 일부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치명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대표 빠르게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정현 대표가 빠르게 단식을 중지하고 당의 위상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 계속 악화되면요. 이정현 대표는 리더십에 정말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이른바 주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친박계 의원들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 정진석 대표의 강경 흐름. 정진석 원내대표는 중간에 뭐 좀 야당과의 협상도 했었고 우병우 수석을 출석 요구하면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국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강경한 흐름은 그러한 오히려 흐름에 대한 좀 반작용 측면도 있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라든가 이제 그 친박 주류들과의 그 소통이 좀 잘 되는 쪽으로 그다음에 좀 그 이정현 대표가 오히려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면 오히려 친박 주류와의 소통이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에 해임안 처리에 강력하게 해임안 전국에서 국회의장 앞에 나가서 원내 사랑탑에서 굉장히 따지고 전면에 나와서 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이에 반려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든 자기는 해임안 전국을
막아야 되는 해임을 막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돼 있었는데 자기가 강경하게 나서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고 그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또 재신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친박 주류와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이정현 대표는 단식 들어갈 때부터 이게 뭐 누가 상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데 이제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왜 이렇게 친박 주류들이 강경하게 나오느냐. 이제 형들이 국민 눈높이 부여서 국감 포기라든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생과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될 그런 거는 지금 여야가 이 전국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전국이 지금 해임한 전국에서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장의 지금 중립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감 포기 이런 전국으로 이게 혼재된 양상으로 같은 거지만 이게 두 양면 삼면처럼 이렇게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국에서 여야는 어떤 식의 모습을 싸움을 하고 있냐면 우리보다 저쪽이 더 나쁜 사람들이고 더 힘을 쓰고 있거든요.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싸움에서 여당은 철저하게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욕먹는 거를 감수하면서 욕먹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야당도 힘쓰고 있고 야당도 문제가 있고 국회의장도 중립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하는 거를 반드시 주장해서 같이 어찌 보면 같이 물에 빠지는 그래서 내가 잘했다라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못했다 싸움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당신들이 더 나쁘다 하는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게 되는 거고 국민들의 민생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요. 사실 이제 비박계의 움직임이 지금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귀를 했는데 여러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훈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제가 그냥 김재수 장관이라는 분이 일찌감치 사퇴를 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고 대통령께도 부담도 안 되고 우리 당도 이런 고생도 안 해도 되고 당의 공식 입장하고 약간 다른.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뭐 당의 이제 소위 강성으로 알려지신 분들이 뭐 완전 융단 폭격을 저한테 했습니다. 농성을 하자, 단식을 하자, 국감을 보이콧하자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몇 분의 의중이 반영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 넘는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잘 안 되는 게 거의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 어제 라디오의 인터뷰를 저희가 좀 보내드렸는데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새누리당 당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국회의원이라는 중책 헌법기관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국정감사를 여당이 보이콧한다.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에서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밀릴 수가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 여기서 밀렸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더 훨씬 심화될 것이고 여당의 국회 내에서 위상도 더욱더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기존은 있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부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가서 감금 소동까지 나올 정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기고 지금 오늘 사의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당내 균열을 가져올 텐데 저는 만일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괴리되는 정치를 새누리당이 계속한다면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면 내외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특히 친박이 그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가상의 카드가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반기문 총장과의 관계도 요즘 약간 소원해진 듯한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박 진영이 앞으로 이런 강경한 흐름으로 나갈 때는 대권에서 자기의 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떠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박계의 목소리는 더욱더 클 것이고 비박계 주자는 유승민, 김무성 등등 많은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빠르게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책임감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정책도 주도하고 야당과의 협상도 우리가 이끌어서 전국을 이끌고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습으로 봅니다. 좀 자정 능력, 좀 복귀, 복원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김 부장님, 사실 지금 오늘 비박계 새누리당 이른바 중진 의원들 김무성 의원, 정병국 의원,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 네, 그래서 오늘 나경원 의원 주도로 비박계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뭐 국감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당의 이런 분열 진로 문제를 문제.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서로 이렇게 또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비박이 같이 이 강경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1인 시도 먼저 하고 또 그날 밤에 단식 투쟁하는 이정현 대표와 밤에 산책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게 상당히 왜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앞에 나서지 하는 관심을 모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다 나름대로 정치적 이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박들도 초반에는 함께하는 모양을 비친 거는 대부분 이 해임안에 대해서 야당의 강행 처리, 그다음에 국회의장의 그러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대부분 반발할 거로 보고 거기서는 일단 같은 행태를 같은 결집하는 모양을 취했는데 그 후에 국감 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무슨 진보 보수 중도를 떠나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러한 국민 여론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또 하나는 정치적 또 이해와 진로에서의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친박 주류가 강경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왜 끌려가냐 하는 이런 정치적 이해의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간에 이게 당의 이런 당론 따르지 않고 단일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무소속이라도 해라라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럼 뭐 출당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징계를 하겠다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출당도 불가능하고 징계도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한 번 더 멀리 보고 동조했다가 빠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징계가 이 무소속이라고 하라는 말은 김영우 의원처럼 별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런 거에 국감이 포기하고 참 국감을 포기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참여한 거에도 징계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헌법상에 국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건 헌법상의 의무인데 헌법상을 벗어나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거는 명분도 없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사실 먼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김영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셨는데. 저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복귀한 부분을 가지고 당에서는 왈가왈부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그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은 도리어 더 큰 국민적인 좀 반발에 부딪힌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이 친박계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쪽에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놓은 카드도 있을 거고요. 또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이 카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계속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는 최순실 의혹 사건이라든가 또는 우병우 민정수석관이 지금 현재 일단은 잠수했거든요. 수면으로 깔려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도리어 지금 최순실 씨 의혹 같은 경우는 도리어 지금 이화여대가 다시 입시 과정의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여당이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여야의 입장이 같이 만나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자칫하면 야당의 주도 속에서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상당히 긴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여야의 극한 대치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의장 국회법 어긴 게 없다.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유감 표명을 할 내용이 없잖아요. 어떤 유감을 표명할까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의 절차를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얘기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단 말입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양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그러한 뭐 사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이성을 찾으셔서 새누리당도 요구를 해야 되지만은 의장께서도 자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유감스럽다. 앞으로 가급적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한번 해주시면은 새누리당도 이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무슨 유감 표명이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철저히 따랐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당도 예성을 찾고 의장도 가급적 중립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쨌든 정세균 국회의장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준 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의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런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활동했던 의원이고, 사실 정세균 의원이 그동안 백봉 신사상을 거의 매년 받다시피 하고 그 품격이라든가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에서는 어떤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번 사안에서도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국회법이라든가 헌법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에 거쳤었고 거기에 어긋난 건 없다. 예.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중립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새누리당은 분명히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장은 자기 입장이 있는데 예. 국민의당에서는 역시 또 중재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어떤 선까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수용할 것이냐?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사퇴라든가 사과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실제적인 방법은 없는 거죠. 형사 고발 조치도 하고 여기 윤리위원회에 고발하고 별별 이런 조치들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다 실효성은 없는 조치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접점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막후 서로 간에 그 접점을 정세균 의장이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이 뭔가 정세균 의장은 저는 벌써 한 번 제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감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먼저 정세균 의장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해외 출장도 연기하고 현재 그런 제스처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이런 각 당에서도 그런 막후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정세균 의장께서도 국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카드를 아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각 당이 어떻게 조율해내느냐. 근데 저는 현재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새누리당 이번 과정에서 정세균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고 입법부의 이 총지휘하는 사실상 예. 입법부의 대통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꾼이라든가 온갖 악담을 다 하고 거기다가 그날 필립 합스타라고 할 때 봤지만 국회의장 앞에서 집어던지고 반말하고 이런 상황들을 벌어지는 거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최소한도 품격과 근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 뭔가 화답하는 조치가 일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정세균 의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애정을 갖고 계신데 저도 취재할 때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아요. 그 진짜 미스터 스마일이고 신사로 불렸던 분인데 근데 요즘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의 소속이었다 국회의장 됐던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비교하면 너무 자기의 어떤 당성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제가 중립적 입장에 보더라도 그래서 그 요번에 국감의 그 새누리당의 국감 포기는 전혀 명분이 없는 건데 이 전혀 명분이 없는 거에 빌미를 제공한 게 의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인데 아까 말했지만은 국회법상에 서로 차수 변경하면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협의를 안 했고 또 하나는 맨입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오해를 억측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야가 동시에 풀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하면 또 자존심 내세우고 또 먼저 해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신사도를 발휘해서 또 동시에 하는데 국회의장은 유감 정도가 아니라 사과를 분명히 표명해야 돼요. 사과를 표명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회가 파행된 것 자체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에 사과하는 건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사과하면서 앞으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당적을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찾아가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국회 운영을 다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여당은 당장 국감에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당장 국감에 참여하고 전혀 국감 포기는 명분이 없는 거거든. 참여하고 대표 단식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대표 단식 당장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요. 이참에 국회의장의 위상 또 역할을 좀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장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방지법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이정현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어제 보니까 의총 결과를 받아보니까 의원들이 문제의 본질을 너무 뚜렷하게 아주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원들의 결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런 식으로 국회법이라든가 헌법 정신에 그렇게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이유 자체가 더 문제 아니에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으로 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저는 훨씬 더 가능합니다.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필요하다. 힘들게 힘겹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현실화될 가능성,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정현 대표의 요즘 행태를 보면 그 완전히 정세균 의장이 자기 타겟이구만요. 그게 자기 그 할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정세균 방지법도 이름 굳이 정세균 방지법이라 하면 정세균 의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금 야당도 이정현 대표 단식에 대해 쇼다 코미디다 하는데 서로 자극적인 말을 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데 더 중립적으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네,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식이라서. 이를테면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국회는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해서 하라는 말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강론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더 강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드느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국회의장 외국에도 보면 꼭 무슨 성문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국회 운영이라는 관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탈당의 그런 취지에 맞게 중립적 국회 운영하는 관행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행을 그 전에 보면은 정의화 의장은 많이 실천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김영우 의장도 상당 부분 그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디 당 소속이었으니까 그 당파성에 유지해서 내가 다 후위를 도모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명문화보다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법을 만들 때 상황에 대해서 정파적 이익이나 또는 감정에 치우쳐서 법을 내놓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신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께 여쭤보고 또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 닥쳤다고 해서 갑자기 뭐 정세균 방지법을 만들고 저는 우리 방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 사회의 제도와 간섭을 잘 존중하면서 사실은 의장도 존중해야 되지만 의원들도 의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비난하던가 입법부를 비난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은 논란이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최소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사회 정치권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있잖아요. 완전히 거의 정치 몰입의 수준으로 몰아붙이는 지금의 이런 거의 진흙탕 싸움이 되는 이것은 우리 정치를 후진화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좀 빠르게 정상적인 정치, 국정감사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에 사실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정감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지금 보이콧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저는 좀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 본부장님 정세균 방지법이란 명칭이 사실은 야권을 좀 자극하는 언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부에서는 야권이 지금 여당의 모습들을 좀 너무 비아냥거리면서 문제를 좀 격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정치가 장난입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에도 안하고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함에 절망을 느낍니다. 하루도 빨리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력 반쪽 국감이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 지금까지 불거진 수없이 많은 권력형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정권 하에 무능과 실정을 최대한 정리하고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치가 장난이냐 무책임에 절망한다. 무능 실정을 국감을 통해 최대한 정리하자. 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옳은 말 수도 있지만 또 듣느냐에 따라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김 부장님 사실 어제 이야기보다는 좀 더 수위가 낮아진 건데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의 심기경우다, 행동대장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정말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절제된 메시지, 신중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상대를 설득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상대를 응석바지,
뭐 심기경호를 한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막후에서 뭐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 나올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언어에서는 최대한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왜 이 정체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도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존중하고 과거에 이 양김 시대라든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 뭐 그 당시에 대변인들 간에 품위 있는 설전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상대를 자극하거나 또는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말은 결국은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정말 말로서 트럼프가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트럼프가 막말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따놓은 점수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도 여야 모두 야당도 여당에 대해서는 최소한 존중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 이 단식을 쇼라고 하지 말고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든가 좀 표현도 좀 순화시켜서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또 상대도 존중해 줄 것이다. 좀 그걸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유념했으면 합니다. 정치권을 보면은 뭐 싸우다가 어느새 또 싸웠나면서 서로 웃고 악수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정치가 생물인데 다시 웃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서로 가시를 돋친 얘기를 주고받고 거기에다가 무슨 바늘침 같은 걸 넣어 같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또 20초 동안 전화해서 뭐 위로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심기경호 뭐 대통령 심기경호 한다면 상당히 대표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까 말했지만 이정현 대표도 야당을 자극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이게 자극하는 언어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로 절제된 언어로 서로 이렇게 서로 돌파구를 서로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을 했고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방송기자 토론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뼈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한다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 본부장님, 사실 견제구가 상당히 좀 센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추미애 대표는 그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신문들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다자 대결 구도의 추석 이후 여론조사 보니까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여전히 1위를 약간 오히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자 대결도 1위를 하는 거로 나오고 그다음에 3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반기문 총장과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이 3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도 반 총장이 이기는 것으로 상당히 앞서는 거로 나오고 그런데 반 총장을 빼고 여권의 후보로 반 총장이 아닌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을 놓고 했더니 야권이 다 이기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이기는 거로 나왔다니까. 반기문만 빼면 3자 구도에서 다 야권이 이기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든 반기문의 출마를만 저지시키면 우리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권 교체는 상당히 쉽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근데 여기에 명분을 하나 걸었죠. 명분은 뭐냐 하면 유엔 그 규정에 보면 유엔 사무총회 퇴임 후에 공직을 당분간 못 맡도록 돼 있지 않느냐. 권고 사항으로. 네, 권고 사항으로 그거를 걸어서 출마를 못할 거다라는 그걸 하면서 또 하나는 또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살짝 이제 내비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에서 지금 상당히 이미 그 여론조사에서 뒤지기 때문에 그걸 공격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약 27에서 30% 사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약 10%포인트가 지금 앞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야권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 현재 야권이나 제3지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반안 연대,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필 전 총리, JP 중심의 충청권과 연대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또 사실은 고리를 차단하고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공격의 강도는 거세질 겁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나는 기본적으로 승부사다, 현실 타협, 물러선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얘기도 있고 지지율도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강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에 뛸 수 있는 기반을 지지자들에게 훨씬 더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 싱크탱크도 더욱더 이번에 이기 출범식. 그렇죠. 출범식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면서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 결국은 현재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과의 연대라든가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의 몸값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 내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여권에 대해서도 영향력 있는 주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본인의 결의를 다지면서 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이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야권 내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여권 전체에도 신호를 던지는 것이다. 나 계속 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요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을 해요. 상당히 옛날보다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이번 발언의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철수 정치는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 총선의 학습 효과예요. 지난 대선에서 소위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새정치연합에 했다가 또 물러나고 뭐 이렇게 몇 번의 철수 정치를 했다 그러는데 철수 정치를 할 때마다 자기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지난 총선 때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 김한길 당시 전 대표가 나가겠다 그러고 상당히 당에 지금 와해 직전까지 갔을 때 나는 나 혼자 남더라도 광야에서 홀로 가겠다라고 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다 해서 강하게 해가지고 제3당의 38석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야만이 내년 대선까지 승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정당은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집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가임 정당이다. 예, 바로 우리는 불임 정당이 아니라 가임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보니까 사실은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지금 그런 여론 흐름,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 어떤 민심의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역시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는 거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또는 민생에 있어서 어려움, 또 경제 지표에 요즘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있었고 정치권의 분열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느슨해졌던 보수 진영이 다시 한번 결집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 영남권 또 50대 이상의 흐름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결집을 했는데 김 본부장님,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야 모두 자기 지지층에 대한 결집 효과, 결집을 노리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야가 서로 상대가 더 나쁜 당이다라고 서로 욕먹이기는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지지층의 결집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 참 이게 정치에 좀 잘못된 이런 우리 문화인데 그 현재는 일단은 그 뭐 지지율이라는 게 뭐 자꾸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그렇다고 보이고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어떻든 북한의 이런 도발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정국이 여건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일단은 이 해임한 정국에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보수가 좀 늦어냈다가 좀 결집하는 게 것이다. 또 하나 있을 거고 또 박 대통령은 어떻든 대통령은 언론 노출과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면 약간의 지지가 오르는 외국을 방문하거나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기 장차관 워크숍이라든가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이 아마 부분적인 영향을 줬을 텐데 그러나 이런 거는 큰 지지율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들의 지금 현재 미르재단이나 K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풀어가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전체적인 대립 갈등, 여야 득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마이너스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은 야당이 장애로 달려나갔을 때도 막후에서 협의를 하고 또 집권당 대표가 마지막에 또 야당 대표와 만나서 판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리어 집권 여당이 단식에 나서고 장애로 나가고 거기다가 이 역할을 지금 국감이 지금 파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은 다소의 결집 그러나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야대에서 현재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국민들에게 어떤 신선하거나 어떤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를 갖는 정도 이렇게 판단할 수 한마디만 있겠습니다. 얘기하면 여야의 지금 방금 지지율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내년 대선까지 이게 누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게 국민들이 계속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야가 이번에 풀면서 서로 그 위기 서로 이기는 게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 안보 위기 서민들, 국민들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